그날 저녁 68세 임정숙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몹시 씁쓸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계산대 앞에서 또다시 자신이 카드를 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는 67세 박미정님의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결제 버튼을 눌렀지만 마음 한켠엔 묵직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함께 식사를 하지만 늘 밥값은 내가 내고 상대는 그저 자연스럽게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는 관계. 처음엔 한두 번이야 하고 넘겼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얻어먹는 태도가 당연해진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혼자서 속상해지고 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억울하게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되는 명쾌한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얽힌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어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떤 관계에서도 당신의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정숙님처럼 오랜 친구에게 섭섭함을 느끼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소가리를 해보신 적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당당한 인간관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임정숙님은 처음엔 박미정님이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홀로 사는 데다 은퇴한 지 오래됐고 자녀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밥을 사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서 새 코트는 어떻게 장만한 거지? 임정숙님은 지난달 동창회에서 박미정님이 자랑스럽게 입고 온 새 코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갑을 놓고 왔다 하며 커피값을 임정숙님이 내야 했는데 계산을 마치는 순간 박미정님이 뜬금없이 속삭였습니다. 있잖아.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캐시미어 코트를 샀어. 원래 18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할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사버렸어. 임정숙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든 카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갑을 깜빡했다던 그 입에서 어떻게 150만 원짜리 코트 구매 자랑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비싼 코트를 자랑하면서도 5천 원짜리 커피값은 임정숙님이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저기 정수가, 내 연금은 겨우 생활비에 보탬이 될 정도라 힘들어. 박미정님은 늘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정숙님은 전 남편과 사별 후 받는 소액의 연금으로 손자 학원비까지 보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면서도 박미정님은 언제나 임정숙님의 지갑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돈은 절대 쓰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항상 계산해주고 챙겨주는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관계의 당연한 구조로 받아들입니다. 임정숙님과 박미정님의 30년 우정 속에서도 이런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다음에 내가 살게 라던 말이 점차 우리 정숙이가 잘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말로 바뀌었고 결국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당연하게 지갑만 바라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중국 여행을 함께 갔을 때 박미정님이 보인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기요. 계산이요. 웨이터가 다가오자 박미정님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만. 그리고는 식당 밖으로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임정숙님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마치고 나왔을 때
박미정님은 화장실이 아닌 길 건너편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이거 너무 예뻐서 들어와 봤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 임정숙님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5일간의 여행에서 박미정님이 직접 계산한 금액은 단 한 번의 길거리 간식값 3,000원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환율을 잘못 계산했네.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매번 계산서를 보면 놀라는 척하며 지갑에 손도 대지 않는 박미정님을 보며 임정숙님은 자신이 모아둔 여행 경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돈이 없다. 정숙이는 아직 경제 활동을 하는 자녀에게 지원을 받으니까 괜찮겠지. 이번에도 정숙이가 사면 다음엔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미정아, 지난번에 내가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내면 어떨까? 임정숙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박미정님은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번 달에 허리 치료비로 40만 원이나 썼어. 다음 달에는 꼭 내가 살게. 오늘만 봐줘.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번 새로운 핑계가 생겨났습니다. 치과 치료비, 약값, 난방비, 전기세 인상, 끝없는 핑계의 행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취미와 욕구를 위한 지출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중적인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정아, 요새 취미 생활은 뭐해? 한 번은 임정숙님이 물었습니다. 난 요가 학원 다니고 있어. 한 달에 15만 원이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말하던 그 입에서 식사비 7,000원을 내야 할 때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졌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과연 이해가 될까요? 또한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 항상 먼저 챙기는 사람. 이들은 그 사람들의 배려를 약점으로 보고 교묘하게 기대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박미정님도 임정숙님이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참 마음이 넓어서 좋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박미정님은 이런 식으로 임정숙님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그저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이 임정숙님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로 친구와 틀어지기는 싫었지만 손자의 학원비까지 아껴가며 박미정님의 식사를 대접하는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웃음으로 넘기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핵심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관계란 서로 주고받아야 지속 가능한데 이들은 주는 것을 회피하고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착한 사람이고 그저 조금 부족할 뿐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괴로워지며 결국 그 관계는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임정숙님은 박미정님의 행동을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균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임정숙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유를 만들어주지 말자. 내 자존감도 지갑도 더는 희생시키지 말자. 그 다짐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였습니다. 임정숙님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 친구가 지갑을 깜빡했을 때 자연스럽게 대신 계산해주는 것,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따뜻한 인간관계의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변해갑니다. 이 친구는 늘 사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부터 배려는 그 사람에게 권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정수가, 너 항상 미정이 밥값 내주는 거 알아? 어느 날 오랜 친구 이영희님이 임정숙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너희 둘이 카페에 있더라고. 내가 인사하려고 하는데 계산할 때 또 내가 내더라. 미정이는 핸드폰만 보고 임정숙님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한 친구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번만 그런 게 아니야. 미정이가 요새 좀 어렵다고 해서. 임정숙님이 변명하듯 말을 이어가자 이영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정수가, 어제 미정이 백화점에서 15만 원짜리 블라우스 사는 거 봤어. 어려운 사람이 그런 옷을 사니? 그 말을 들은 임정숙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여준 배려는 어느새 상대방에게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요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자리 잡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고맙다던 말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번엔 안 사줘? 라는 눈빛과 분위기로 바뀝니다. 미정아, 이번엔 우리 각자 계산할까? 용기를 내어 임정숙님이 제안했을 때 박미정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내가 요새 허리 아파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서운함을 표현하는 박미정님의 모습에 임정숙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값만큼의 가치도 없는 우정인지 알면서도 오랜 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런 왜곡된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더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며 심지어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임정숙님도 점차 박미정님의 전화를 받기 꺼려했습니다. 화면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뜨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담감을 넘어 일종의 불안 증세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이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 상태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박미정님에게 임정숙님은 이제 친구가 아니라 후원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영희님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박미정님은 다른 모임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참 괜찮아. 돈 쓰는데 인색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들은 임정숙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임정숙님도 마침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만남 후 느끼는 공허함과 분노,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까지, 이런 감정들이 건강한 친구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나는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임정숙님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계속 내주는 이유가 친해서, 형편이 안 돼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못한 불편함을 참은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허용해온 당연함이 결국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임정숙님은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기 전 단체 대화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엔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하자. 미리 얘기하면 더 편할 것 같아. 손이 떨렸지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임정숙님의 인간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영희님이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각자 계산하는 게 서로 부담 없고 좋지.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모임에 박미정님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불참했습니다. 임정숙님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박미정님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밥값 내주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실 밥값 문제는 돈의 액수보다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불편하고 억울한데 겉으로는 웃으며 카드를 내미는 그 반복. 그게 계속되면 결국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은 단 한마디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계산 방식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갈등의 씨앗을 없애주는 예방주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번처럼 각자 계산할까요? 임정숙님은 이제 약속을 잡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말을 던집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제안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하지라며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박미정님처럼 이 말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 자체가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닌 이득을 바라는 관계였다는 증거니까요. 특히 과묵하고 참기 좋아하는 세대인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이런 선언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말 안 하고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임정숙님은 배웠습니다. 불편함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더치페이 어때요? 이번엔 각자 나누기로 하죠. 라는 말은 때로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계속 얻어먹어온 사람일수록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감정과 선을 미리 지키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고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임정숙님이 용기를 내서 박미정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항상 만나면 내가 계산하는데 혹시 그런 줄 알고 있었니? 박미정님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 내가 괜찮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요. 미리 말하지 않고 계산이 끝난 뒤에 뒤늦게 이번엔 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음의 앙금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미 결제가 끝난 뒤엔 상대에게 어떤 말도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불평처럼 들릴 뿐이죠. 또한 더치페이는 배려 없는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사정을 배려하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흔히 가지는 친구끼리 무슨 돈 계산이야라는 인식은 오히려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감정의 교환뿐 아니라 공정함과 상호 존중 위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정숙님은 그날 이후 밥값이 문제가 되는 자리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남이 즐겁고 계산이 자연스러워야 진짜 우정도 지켜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지키는 예방주사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임정숙님은 결국 박미정님에게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단톡방에서의 각자 계산하자는 메시지 이후 박미정님은 2번이나 모임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나타난 자리에서 임정숙님은 식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30년 넘게 친구로 지냈는데 최근 몇 년간 나만 계속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임정숙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정님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내가 언제? 지갑을 가끔 깜빡할 때가 있었지. 박미정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임정숙님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끔이 아니야. 미정아, 지난 2년간 우리가 만난 27번 중에 내가 계산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기록해봤어. 임정숙님은 메모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불편함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언젠가 감정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때는 이미 관계를 회복하기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정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나는 지난달에 너가 백화점에서 코트 사는 걸 봤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만났을 때 넌 지갑을 놓고 왔다고 했지. 임정숙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박미정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가, 그건 새일 때. 미정아, 난 내 소비를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비싼 옷을 사는 건 내 자유지. 하지만 그러면서 친구와의 밥값은 한 번도 내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어. 나도 손자 학원비 보태느라 빠듯한 형편이라는 걸 알면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당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저 불평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이영희 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정아, 나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 정수기가 너무 많이 참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진짜 친구라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미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습관처럼 그랬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임정숙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솔직히 말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어. 너무 오래 참다 보니 속에 쌓였던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돈 문제로 서로 서운해하지 말고 확실히 각자 계산하거나 번갈아 내자. 그게 우리 우정을 더 오래 지키는 방법일 것 같아. 박미정님은 갑자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비 전체를 계산하겠다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정수가, 그동안의 밥값 어떻게 갚아야 할까? 임정숙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으로 갚지 않아도 돼. 대신 앞으로 진짜 친구답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이후 임정숙님과 박미정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미정님은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면 당당하게 지갑을 꺼내고 때로는 먼저 계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마음가짐의 변화였을 뿐입니다. 대화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임정숙님은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우정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침묵하며 참는 것보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배려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정숙님의 경우는 다행히 박미정님과의 솔직한 대화 후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모든 사례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정숙님의 또 다른 친구 최영자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자님은 임정숙님과 미정님보다 더 오래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영자님 역시 항상 계산을 임정숙님에게 미루는 스타일이었지만 표현 방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아들이 의사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지. 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넌 남편 보험금도 있잖아. 라며 직접적으로 비교하곤 했습니다. 임정숙님이 박미정님 사례에서 용기를 얻어 영자님에게도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앞으로는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 나도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그러나 영자님의 반응은 박미정님과 달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얘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어.
40년 우정을 돈 앞에 저울질하는 거야? 영자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임정숙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집중되는 상황에서 임정숙님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인연일수록 그 관계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길이에 앞서 건강함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나를 계속 지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임정숙님은 영자님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오래된 친구를 이렇게 끊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임정숙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영자님과 만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끝없이 배려를 퍼주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관계란 함께 웃고 나누고 성장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수가, 영자가 또 내 얘기를 하더라고. 이영희 님이 어느 날 전화로 말했습니다. 너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들 내 편이야. 영자가 그동안 너를 이용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 임정숙님은 그제야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 마음속 감정을 모두 꺼내놓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 만약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변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놓는 것도 용기이며 자기 보호입니다. 한 달 후 영자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수가, 요새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새로 생긴 맛집이 있는데. 임정숙님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임정숙님은 이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상호적인 관계에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정님처럼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고 영자님처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68세의 임정숙님이 스스로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연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건강한 인연만 남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임정숙님은 이영희님과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려고 해. 이 인생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괜히 상처받으며 보내고 싶진 않거든. 결국 임정숙님은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를 선택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실한 인생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밥값이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 감정의 균열은 결국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배려와 희생을 혼동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마음을 잠시 접는 것은 배려이지만 반복되는 불편함 속에서도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우는 일입니다. 임정숙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는 것. 상대방의 요구가 아닌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이 들어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68세 임정숙님은 30년 지기 친구 박미정님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기던 불편함이 어느새 큰 상처로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고
솔직한 대화 한 번으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 영자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 모든 인연이 끝까지 지켜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도 얻었습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하냐?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관계의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사비 몇만 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상대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이제 임정숙님은 자신이 세운 몇 가지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 전에 각자 계산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미리 말하기,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녀의 인간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특히 이런 태도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워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철저히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해도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임정숙님의 딸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새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 보여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삶의 태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억울하다고, 지쳤다고. 그리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지갑보다 더 소중한 건 당신 자신입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관계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입니다. 그 작은 돈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하고 그 순간의 침묵보다 내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임정숙님처럼 말하기 어려웠던 진심을 꺼내는 용기. 때로는 멀어질 줄 알면서도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관계의 선을 긋는 용기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